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하다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이야기도 역시 상상의 소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들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더 전진시키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만 3천년 전 대홍수 사건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마르둑은 그의 혼혈 아내 사르파니트와 그의 아들 아사르 그리고 세트와 함께 이기기 사령관 쌍가주와 화성기지로 피신했습니다. 여기서 아사르는 오시리스고 사투는 세스 또는 세트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시리스와 세스는 샹가주의 딸인 아스타와 네바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샹가주와 세스는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스타는 이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사르와 아스타, 즉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하이집트 북부 저지대의 마르두크, 라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세트와 네바트는 상이집트 남부의 산간지대인 샹가주의 별장과 레바논의 착륙 플랫폼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세스에게 오시리스는 항상 마르둑이 가장 좋아하는 자이며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샹가주의 세스 그리고 네바트는 오시리스를 암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샹가주와 세스는 오시리스를 연회에 초대하고 그의 포도주에 독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리스는 의식을 잃었고 그들은 그를 관에 넣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르두크 라, 그의 아내 사파니트 그리고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살해 소식을 듣자 서둘러 관을 찾아 회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변으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시리스의 시체는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펼쳐져 있었고 관 안에는 그의 몸 일부만 있었다고 합니다. 신화는 또한 이시스가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해 이집트의 전역을 수색하여 그의 성기를 제외한 모든 조각을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로의 성기를 자르는 것은 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오시리스의 몸은 거의 온전했고 엔키와 이시스는 세트와 샹가지가 모르는 사이에 오시리스 시체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이시스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들이 서로 싸울 때는 상대를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를 거세하고 성기를 잘라서 버리는 것이 그들만의 승리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적에 대한 이러한 야만적인 대우는 꽤나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패배한 신이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도록 신들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권력과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를 죽인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던 세트는 이제 자신이 마르둑 라의 유일한 남은 아들로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의 통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스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선언하고는 어디론가 숨어서 호론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호론은 호루스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군대를 모아 닌 호르삭의 중립적인 예루살렘 지역 국경이었던 레바논을 향해서 무력으로 진군하는 세트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호루스는 성장할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전투에서 세스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스는 호루스가 꽤나 잘 준비되었음을 알아차렸고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호루스에게 1대1 전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스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군대와 군대의 전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있어 있던 1대1 전투를 벌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스와 호루스의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호루스는 눈부신 무기로 일종의 작살 같은 것으로 세스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세스는 추락했고 그의 고환은 으스러졌습니다.
어쩌면 호루스에 의해서 잘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건 호루스는 그러한 세스를 묶어서 그를 의외로 끌고 갔습니다. 한결은 세스가 이기기의 우주 비행사단과 함께 지구에서 여생을 살도록 허용은 하되 생명의 연장 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남무르와 그의 렘 부족은 엔키와 그의 서펀트 부족이 지구의 우주 시설을 장악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서펀트 부족은 금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했으며 마르둑은 지구와 니비루 사이의 우주 여행까지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서펀트 부족은 렘이 지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무르는 비밀리에 닌 우르타를 보내어 오늘날의 페루의 엘릴의 아들 닌 우르타가 운영하는 티티카카 호수 옆에 기지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안데스 산맥 옆에 평원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풍부했던 이 지역은 이제 렘 부족의 성체가 되었고 이 경쟁의 한가운데서 서로 반대 부족의 두 아네나키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난나,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로디테, 금성, 이슈타르, 아테나, 칼리, 닌니,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난나는 엘릴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난나와 닌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무지는 마르둑의 형제이자 엔키의 아들이었습니다. 두무지는 지구에서 태어났고 이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니비르에서 태어나 머물렀던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턱없이 짧았습니다. 기원전 8670년경 그러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며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난나는 마르둑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구상의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동시에 그녀의 배우자는 제국에서 자신만의 지위를 부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의 여동생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마르둑은 이난나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과의 경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누이는 두무지를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두무지를 유혹하여 그가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겁주었고 마르둑이 그를 강간죄로 고발할 것이며 그러면 그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무지는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서두르다 실수로 그만 돌에 미끄러져 폭포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부족 사이의 평화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난나는 너무나 화가 나 두무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고 마르둑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엔키와 그의 부족원들은 그러한 전쟁의 불화 속에서 마르둑을 지원했고 마르둑의 손자 호론, 즉 호루스도 이기기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그와 합류했으며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던 와중에 그 전투 중 하나에서 이난나는 호루스의 오른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난나는 매우 숙련된 전사이자 전략가임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전쟁으로부터 기자의 대피라미드로 피신했던 마르둑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난나와 남물의 막내 아들 아다드 그리고 닌 우르타는 피라미드에 밀폐된 방 중 하나에서 마르둑을 찾아내었고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둑을 단번에 그를 죽이는 대신 그들은 그를 생매장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있던 방 입구 앞에 돌로 막아놓아 나머지는 마르둑 그 자신의 운명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서펀트 부족은 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마르둑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난나는 그가 자신의 형제에게 행했던 일을 생각하자면 그가 그러한 운명에 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닌 허르삭은 브라의 씨앗이었던 두 형제 엘릴과 엔키를 의회로 데려와
마르둑을 추방하고 남무르의 아들인 니누르타를 그 자리에 두어서 시족을 안정시킬 걸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당이 떨어진 관계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